자식들에게 뭘 물려줘야 좋은 부모일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자식 얼굴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아이에게 정말 남겨줄 수 있는 건 뭘까? 집이나 땅, 통장의 잔고, 그런 것들만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마음 깊은 여행을 떠나보시겠어요? 지금 당장 차 한 잔 준비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일부 물질보다 가치 있는 유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은 써버리면 끝이지만 가치는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어릴 적 부모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아직도 마음에 남는 것들, 저는 기억납니다. 제 어머니께서 제가 실수했을 때 해주신 말씀이요. 괜찮다. 다시 하면 돼.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유산입니다. 경청의 습관을 주세요. 첫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건 경청의 습관입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조언보다 귀를 먼저 주세요. 그랬구나. 이 한마디가 평생의 힘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이혼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 어머니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잡고 울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딸은 나중에 말했다고 해요. 엄마가 그냥 들어줘서 고마웠다고,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고. 여러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이 마지막으로 고민을 털어놓은 게 언제였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두 번째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돈으로 사줄 수 없습니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 자식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압니다. 성적이 떨어져도 일이 잘 안 되어도 그래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세요. 자식의 존재 자체를 축복이라고 말해주세요. 내가 태어나줘서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이라서 감사해. 이런 말들이 자식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2부 삶의 태도를 전하는 부모.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는 말이 아닌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해집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더 많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자세. 먼저 실수에 대한 태도입니다. 부모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자식도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만 할 땐 이런 실수도 했단다. 이런 고백이 자식을 안심시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부모가 되어주세요. 실수했을 때 사과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네. 아빠가 화를 냈구나.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 진정한 용기를 줍니다. 평생 학습하는 모습. 또 하나 중요한 건 배움에 대한 자세입니다. 나이 들어도 책을 읽고 스마트폰을 배우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식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대하는지. 공자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여러분도 오늘 새로운 걸 하나 배워보세요. 그 모습이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안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평생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긍정적인 관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이것도 지나갈 거야.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세요. 자식들이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부모의 그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잠깐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자식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태도는 어떤 모습인가요? 3부 정서적 유산, 마음의 안전지대.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정서적 고향입니다. 자식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안전지대.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무조건적인 편이 되어주세요. 자식이 인생에서 넘어졌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게 부모라면 그 인생은 든든합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부모만은 내 편이구나. 이런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돼. 언제든 집에 와. 이런 말을 아끼지 마세요. 자식이 실패했을 때 비난하지 말고 안아주세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세요.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어른이 되어도 부모의 칭찬은 특별합니다. 넌 참 잘하고 있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아빠는 너를 믿어. 그 말이 자식에게는 등불이 됩니다. 작은 것도 칭찬해 주세요.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해 주세요. 결과가 좋지 않아도 과정을 격려해 주세요. 내가 최선을 다한 걸 엄마가 알고 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뜻한 추억 만들기.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기억할 따뜻한 추억 만들고 계신가요? 함께 밥 먹으면서 나눈 대화, 손잡고 걸었던 저녁 산책, 아플 때 끓여준 죽 한 그릇.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자식의 마음 속에 평생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오늘부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4부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유산은 돈만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이 곧 자식의 나침반입니다. 제가 아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편지를 남기는 아버지. 매년 생일마다 가족에게 손편지를
남기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마워한다는 마음, 걱정되는 일들, 바라는 소망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서 전해주셨다고 해요. 그 편지들이 지금은 가족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남긴 어머니, 어떤 어머니는 아프시면서도 자식들에게 메시지를 녹음해 남기셨습니다. 힘들 때 들으라고, 외로울 때 생각나라고 엄마 목소리를 담아두셨어요. 그 목소리가 지금도 자식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용서를 가르친 할머니,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혼자 자식을 키우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하지만 그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아버지 욕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미워하면 내 마음만 아파. 칼릴 지불하니 아이들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을 통해 오지만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주되 생각까지 주지는 말라. 정말 깊은 의미가 담긴 말씀이죠. 그 가르침 덕분에 자식들이 모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른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무엇일까요? 나를 기억할 때마다 따뜻함이 남는 삶,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자식에게 주는 진짜 선물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고,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고, 재산이 아니라 추억입니다. 오늘 저녁 자식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선물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이 자녀 자랑이나 감동적인 에피소드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도움되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